스타일이.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옵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당시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되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들으신 대로 이제는 이른바 스폰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강래구 씨가 돈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 이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옵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이현정 의원님. 자, 이른바 스폰이란 단어도 등장하고요. 1,000만 원을 요구하면 500을 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도대체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정치인의 겉면과 속을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인가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자, 겉으로 선거할 때는 나와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렇게 목 터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은밀한 대화에서는 스폰 이야기를 하고 두 분 다 아주 선거 엑기스네 출마하셨죠. 돈을 어떻게 하는지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처음에 본인들이 한 100만 원 생각 왔는데 1,000만 원을 요구하면 500은 줄 거 아니냐. 이거 아주 좋은 엑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범죄 집단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권에서 스폰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즉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정치 과정에서는 다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행태, 아하. 또 그것이 인사청탁으로 이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게 현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따름인 것이고 이거를 또 한편에서는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300만 원 정도는 뭐 거마비라든지 기름값 정도 아니냐, 밥값 정도 아니냐,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인에서 이렇게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돈봉투 의혹 녹취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황입니다. 돈봉투 속 돈의 출처는 스폰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스폰서가 돈을 쓰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지숙 기자, 다른 녹취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 있는 녹취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 돈을 중간에 건넨 사람들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 스폰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돈을 댄 자금줄 댄 스폰서 이 사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자녀를 이 돈을 낸 대가로서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에 말 그대로 꽂아 넣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 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요. 이 출근을 했다, 정무팀에 연락을 했다, 캠프에서 일했다라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통화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윤관석 의원,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는데요. 이 당시 윤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스폰서로 언급된 이 사업가 김모 씨, 그 자녀의 이력서를 건네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 보름 뒤에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근을 잘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을 많이 했고 봉사 차원에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이라고 지목된 김 씨요, 혹시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있습니다. 이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이 인천 지역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 송영길 캠프 인사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돈봉투를 전달한 이 강래구 씨의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인물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뭐 이런 고리들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들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한 이 녹취록 보면 윤관석 의원이 이 사무부총장한테 철사거리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왜 이걸 보완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폰서를 한 사람의 재력가의 자녀가 지금 대선 캠프에 들어와 있다. 이게 알려졌을 경우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 캠프는 각 이제 개파 라인에서 밀어 넣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당에서 활동을 해서 경력이 검증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사람이 어떤 뭐 돈줄이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하.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안이 안 지켜가 어떤 방식으로도 안 지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을 강조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쨌든 이 공정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경력이 되잖아요. 이 어쨌든 그렇죠. 정치 쪽으로 간다면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라는 상식이 다 민주당에서 무너졌다 이런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보완을 강조했다는 건 그 상황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도둑이 제발 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뿌린 거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이 김모 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다음에도 또 다른 스폰을 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연관성은 있죠. 관계가 또 이 자녀를 그렇게 그러니까 취업 청탁으로 넣은 것도 사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녹취록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이현정 의원님,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돈을 조성한 이른바 스폰은 한두 명이 아닐 것 같다는 정황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스폰서를 받으면 또 당직도 나눠주고 딸 취직도 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태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 여러 명이 있다는 지금 방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알아서 또 한 것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건 강래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 한 9,400만 원 정도 있는데 네. 또 다르게 지금 또 돈을 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광범위하게 사실은 이거 뭐 솔직히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 전당대회 경선하면 이 정도 돈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아마 속설이 있습니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왜냐 전국 단위의 조직을 움직여야 되고 당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 한 명이 이 권리당원 표 60표와 맞먹는 그런 이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의원 한 명 한 명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뭐 9,400만 원 갖고는 뭐 아예 어림도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녹취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많은 돈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급했을 보급했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 한 사람만 당직을 줬겠냐는 거예요. 아하. 즉 여러 명의 어떤 거 주고 또 인사청탁도 들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매일같이 지금 새로운 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또 내용들이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그동안은 들리지 않았던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도 들립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김준일 에디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쭉 종합해 보면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 송 전 대표와 연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 김모 씨의 자녀는 이재명 대선 캠프의 보안을 강조해서 취업이 됐고 자, 이 고리를 그러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과거에 한시적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천 계양을 자리도 넘겨주고 네. 서울시장 후보도 받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부터 친명계가 많이 이제 송영길 시장을 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이 송 대표와 가까웠던 이 스폰서가 이재명 대표 캠프에 그 자녀가 들어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취업 청탁한 뭐 예를 들면 뭐 KT 같은데 네. 공기업에 밀어넣는 거 아니고 한시적인 거니까 어떤 부담감 같은 거는 덜었을 겁니다. 아하. 다만 송 대표가 정말로 이거를 본인이 나서서 했을 것이냐, 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돈봉투를 뿌린 거에 대해서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본인이 직접 했을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너무 바쁜 당대표 후보로서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보다는 이런 건 밑에서 알아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송 대표가 지금 귀국 일정을 미루고 있고 22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 밤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뉴스를 안 보는 시간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지금 어디까지가 내가 인정해야 되고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임주혜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과거 인연까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심송심 이야기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데 이제 이재명계의 지원 사격이 있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그 지역구죠. 인천 계양 을을 물려받는 형식을 띠게 되면서 둘 사이에 밀약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좀 선을 긋는 입장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지금 돈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이라고 명단이라고 해서 지라시 형태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지라시 명단에 들어있는 의원들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라시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직접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잘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비공개석상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지라시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게 보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대표 선거가 아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심송심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이 송영길 지도부 체제에서 치러진 당시 경선에 이 뭔가 부정이 있었다라는 의혹, 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선거 관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당시 이낙연 전 후보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중복 투표 이런 가능성이 발견됐다라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송영길 지도부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비명계 의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선거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자꾸 지금 이심송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말이 명락대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두 번째가 이심송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경선의 룰을 만들 때, 룰을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네. 정세균 뭐 이런 분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퇴를 무효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면 이거를 무효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낙연 대표 이 후보하고 송영길 이재명 후보하고 결선에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해석을 이제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이건 무효표다라고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실은 결선 없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던 자락을 깔아준 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지역구를 물려줬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5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 지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준다? 이거는 뭐 사실상 그냥 줬겠느냐라는 의심을 들 정도로, 그리고 본인은 또 서울시장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 전략공천에서 배제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바뀌어서 다시 공천이 됐습니다. 그 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서로와의 밀약하에서 뭔가 경선 과정부터 도움을 주고 받고 한 사이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당시에 2021년 5월 경선이, 전대 경선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를 위한 거기서부터 두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전혀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역구를 물려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거래는 없었던 것인지,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세에 열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토요일 검찰 출석을 즐기던 이재명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지를 협의한 것 아닙니까?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키워드가 30분 통화 무슨 얘기 했나요? 김기현 대표는 이 30분 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예요. 그러니까 말 맞추기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범죄 혐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혐의는 송영길 대표 전 대표는 받고 있는데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맞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이 지금 안다니까요. 예, 안 닿고 뭐 돈이 갔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말을 맞춘다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하면 좋겠냐 정도를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송 대표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 근데 송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꺼림칙해하고 지금 좀 시간을 벌려고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좀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송영길 대표가 지역에서 오선한 다음에 사실은 물려줬잖아요, 그렇죠. 대항구를. 근데 요거에 좀 뭐 속사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하는 게 본인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어요. 오선이나 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대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서울시장이 꼭 필요했고 아하. 그래서 인천 계양을 떠나면서 서울시장에 가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물려주면서 도움을 받는 이런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현금이 오갔거나 뭐 이런 류의 거는 아니라는 거를 한시적 정치적 동맹 관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주혜 변호사, 자,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핵심 인물 강래구 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맞습니다. 2차 피의자 조사가 일어난 직후 바로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바로 신병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청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사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기다릴 필요 없이 좀 최대한 빨리 영장 심사일까지 잡으려고 한 그런 정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품 선고, 금품 살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확인해 보니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으로도 어떤 대화, 녹취록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되면서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좀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 같습니다. 자, 임 변호사, 또 한 가지가요.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지금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까요? 그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속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이 전 대표의 그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당에서 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검찰의 어떤 다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뭐 진술하거나 말하지 않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이 협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임주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이 상황이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이정근 씨 지금 변호인인데요. 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만약에 명단이 공개되면 이건 뭐 난리가 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지금 비치는 SNS 글이나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이 녹취록이 이제 한 방송사에 의해서만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녹취록이 어떻게 방송사가 입수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마 그걸 다 포렌식을 해서 가지고 있고 원래 그 휴대전화는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을 압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정근 씨 측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쪽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수한 것도 좀 꽤 됐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누가 출처가 어디냐라는 이제 논쟁에서부터
실제로 이정근 씨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즉 이 뭐 송영길 대표 당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나를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억울함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협조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구형 3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안은 아니고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근데 법원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검찰에서 볼 때는 10억 정도 받았는데 3년 구형했다는 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실제 구형량을 적게 했는데 법원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1년 6개월을 더 추가로 지금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짚어봤고요.